동사 하강을 이용한 백프로파게이션 학습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봤듯이요. 요게 지금 이게 y절편을 55로 가정했을 때요. 아무 말 숫자 잔치 했을 때 그려진 직선이고, 그때의 오차 값의 제곱값, 즉 오차 함수라고 정의된 오차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요 값이 진짜 값이죠. 즉 관측 값이죠. 여기서 이제 빼준 거죠. 예측 값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의 지금 기울기 상태와 절편의 기울기 상태, 절편을 보시면 여기 55지요. 55인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또 1이라는 얘기는 1 갈 때 이제 1 올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절편을 우리가 이제 쭉 변화를 시켜서 동일한 계산을 해봤어요. 동일한 계산을 이제 절편을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절편이죠. 여기도 역시 랜덤이죠. 임의의 절편, 그죠? 다른 값으로 대입하여 동일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의미의 랜덤 절편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말 숫자 잔치 역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60, 65, 70, 75까지 쭉 넣어봤을 때 이렇게 각각의 55일 때는 이제 우리가 에러를 계산하는 과정을 봤죠. 이 차이, 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55, 60, 70일 때 거예요. 55, 60, 65일 때 이제 이거라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에러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또 에러가 각각 또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5일 때는 에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이건 딱 맞고요. 여기 에러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에러가 어떤 것이 제일 클 것인가 알 수 있죠.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 75가 에러가 제일 크겠죠. 그쵸? 굉장히 큰 에러가 발생하죠.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65가 제일 작아 배죠. 55, 60, 65. 이게 제일 작아 배죠. 시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일한 계산을 앞에서 배운 동일한 계산을 해서 우리가 X축은 Y절편을 표시라고요. 55, 60, 65, 70, 75. 그 다음에 Y축은요, 오차 제곱의 합, 즉 오차 함수죠. 오차 제곱의 합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일 때 750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55일 때 얘가 7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때, 65일 때 점점 작아지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죠? 실제적으로 함수값도, 오차 제곱의 함수값도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요. 작아지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70대 오차 제곱의 합이 커지고 75일 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에 Y절편을 표시하고요. Y축에 오차 제곱의 합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우리한테 알려주나요? 그렇죠? Y절편에 따른 그렇죠? Y절편에 따른 오차 함수가 이제 오차 제곱의 합이라고 본다면요. 오차 함수의 수렴 여부를 알 수 있죠. 수렴 여부. 그래서 이제 절편이 55, 60일 때는 점점 수렴을 하다가요. 60과 65 사이 어딘가 여기 한 63쯤 되려나요? 63쯤 되는 어딘가 여기서 수렴을 일단 0까지는 안 가죠. 굉장히 작은 값으로 하죠. 여기 0까지는 안 가죠. 한 400 조금 위 값으로 일단 수렴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발산하죠. 그죠? 그래서 수렴하고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Y절편에 따른 오차 함수의 수렴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그림의 타이틀을 보시면요. 편향 파라메타, 편향 변수죠. 편향 파라메타와 오차 함수의 관계, 오차 함수와의 관계. 오차 함수는 뭐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 이렇게 불리죠. 편향 파라메타와 오차 함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그래프다. 이렇게 됐죠.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 하강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하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오차 함수의 수렴을 위해서 하강하는 우리가 하강하는 함수. 요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경사하강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경사하강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경사하강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경사하강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오차함수의 수렴을 위해서, 그렇죠? 오차함수가 0으로 다가가는 거 수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차함수의 그 기울기가 하강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 버리면 이게는 이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0되는 에러가 없어지는 점에서 멀어지니까 여기는 우리가 여긴 피해가야 되죠.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피해가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오차함수의 기울기가 하강하는 요 방법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사하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사하강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차가 0되는 방법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정의도 같이 나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 하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경사하강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하여 오차 함수의 최소가 되는 해를 찾는 절차. 이걸 얘기하는 거죠. 찾는 프로세스. 그런데 왜 백이냐, 그렇죠? 에러를 구하려면요, 에러 함수, 오차 함수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차 함수를 구하려면은 일단 처음부터 마지막 출력이라는 건 이제 예측이죠. 마지막 출력 값까지 구해야 하죠.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하는 출력값 방법은 이제 우리가 뭐 꼭 얘기한다 그러면 순방량이라고 할 수 있죠. 순방량. 그죠? 우리가 순조로운 순방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feed 하죠. 순방량으로 쭉 계산해 나가는데 feed forward죠. feed forward에 의해서 feed forward calculation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예측값을 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측값이 구해지면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제 이것 좀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calculation. 그래서 예측값이 구해지죠? 예측값이 구해지는 요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죠. feed forward calculation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색깔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feed forward calculation. 이게 예측이에요. 그럼 이제 예측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에러를 구하죠. 에러 펑션. 이 에러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에러 펑션. 요 에러 펑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죠. 우리 예제에서 구했습니다. 그렇죠. 에러 펑션은 뭐 관측값 마이너스
예측값 요거 있죠. 여기 에러 펑션이 있죠. 요걸 이제 제곱하면 우리 에러 펑션이었죠. 이렇게 여기 요거 있죠. 에러 펑션. 그래서 얘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지만요.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을 구해주면 이제 에러 펑션을 가지고 경사하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찾았잖아요. 이 에러 펑션이 거의 뭐 400 정도에 갔는데 이때 y 절편이 63이었죠. 그죠? 63.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그림상 예제에 의하면 요점을 찾았어요. 그죠? 예제에 의하면 요점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의해서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에러 펑션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가서 우리가 에러가 한 400 정도 되는 y절편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요점, 그죠? 요점. 여기서 63이 대충 되죠? y절편이. 그죠? y절편이. 그럴 때 에러 값은 400 정도 나왔죠. 400 조금 더 나왔죠. 400 이 정도 나왔죠. 대충.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방향을 보면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back propagation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back propagation. 이해가시죠? 결론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학습이라 하면 첫 번째 절차는 그렇죠. feed forward calculation을 한다. 이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back propagation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아주 간단한 이제 절편을 변화시켰을 때, 절편에 대해서 아무 숫자 대잔치를 했을 때 우리가 feed forward calculation과 back propagation을 배웠죠. 그때 이제 back propagation을 할 때 절대적인 개념이 그렇죠. gradient descent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설명이 잘 됐죠? 어려운 점이 없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어도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변수도 여러 개가 있을 때 한번 알아보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 개념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이제 편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은 feed forward calculation과 back propaga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feed forward calculation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아무 숫자 대잔치다 그랬어요. 아무 숫자를 넣었을 때 우리가 그 나온 숫자, 즉 예측된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관측된 값을 이제 비교해서 빼서 제곱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에러 함수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예제에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 유튜브일 거예요. 배웠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에러가 이제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절편을 변화시키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절편이 변화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55 갔다가 60 가서, 그 다음에 65 가서, 그 다음에 여기는 70 갔다가, 여기는 또 뭐 75가 갔나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절편을 아무 숫자 대잔치를 하다 보면 어딘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어딘가 작은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의 절편 가지고는 이 값이 0으로 가는 점은 찾을 수 없었고요. 이가 400 조금 넘는 점에서 y절편 63 근방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 5개의 절편에 의한 최소값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찾는 이 방법이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에러에서 앞으로 거꾸로 간다는 뜻에서 back propagation이고 구체적으로 찾는 툴이 이 툴이 gradient descent다. 왜 descent?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에러 펑션의 경사가 내려가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radient descent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요. 반복할 것도 없이 뭐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럼 왜
이 값이 여기서 0 되는 점을 찾지 못했느냐, 그죠? 다시 주겠습니다. 이제 찾지 못한 게 아니고요. 찾지 못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절편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 보면요. 여기 가서 절편을 좀 자세히 나누어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서 내려가겠죠. 어딘가. 그지? 여기는 지금 절편을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편을 조금 상세히 썰어서 동일한 계산을 해보면은 에러가 사라지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최소화가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차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셉트가 이렇게 이제 변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는 여기에 뭐 값을 대입을 했죠. 아까는 여기에 이제 55, 65, 60, 65, 70, 75 다섯 개를 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값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셉트를 그냥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오차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임의의 인터셉트만 대입을 하란 얘기죠. 임의의 인터셉트만 대입을 하라. 어떻게 대입한다고요? 그렇죠. 랜덤하게 대입해달라 그런 얘기죠. 아무 숫자나 넣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랜덤하게 해달라. 아무 숫자나 넣어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우리가 에러가 거의 작아지는 점, 400 근방에서 찾았죠. 그죠? 절편, y절편은 63인가 그랬죠? 5개를 이용했을 때, 5개 절편을 이용했을 때, 그렇죠? 이용했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죠. 관측 데이터가 많으면요. 그죠? 관측 데이터, 즉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이 실험 데이터 또는 관측 데이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죠. 5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개, 뭐 5만 개가 되면 빅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요 관측 데이터 또는 실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많아지면요, 그만큼 더 우리가 그레디언 데센트를 적용하기가 좋아지죠. 그렇죠? 얘를 적용하기가 좋아지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빅데이터. 이게 이제 AI의 근간이죠. 얘가 AI의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신경의 기본이 되는 그런 골조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이제 오늘 인공신경망의 기본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경우지만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경우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이 강의는 인공신경망의 기본에 대해서 강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복잡한 그런 인공신경망, 또 복잡한 빅데이터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이 관측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거죠. 이거는 꼭 여러분이 이 실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꼭 이 실험을 할 필요는 없이 어떻게 돼? 어서 구해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구입을 하셔도 되고, 뭐 렌트를 하셔도 되고요. 대여를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죠. 뭐 만들지 말라는 법은 아니죠. 만드셔도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해주잖아요. 그죠? AI가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은요, 구태여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뭐 사회학이랄지 뭐 그런 정신분석학 그런 개념을 좀 잘 아셔야지 관측할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학습 시간 H-hour, 학습 시간의 점수, 스코어, 이 스코어 간의 관계를 우리가 관측하고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도 해야 될 것이고 학생들한테 시험도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측 데이터를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이게 제일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느끼시는 겁니까? 글쎄요, 여러분이 이런 모든 학교 가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좀 투자들 하셔야 되고 장비도 투자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간단치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구입하고 대여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입이나 대여 또는 또 무상증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AI라는 거는요, 반드시 어떤 그 전공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요, 알면 좋지요. 하지만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입하고 대여하고 무상으로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배고서는 안 주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도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은, AI에서는 꼭 안 배우셔도요, 여기를 안 배우셔도 구입, 대여, 무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AI를 시작할 수 있죠. 물론 AI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관련된 빅데이터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공과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공 지식의 도움은 앞으로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왜? 모든 데이터를 구입하고 대여하고 무상으로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다 드리면 여러분은 제가 했던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했던 그런 시간과 과정과 절차들은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전공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도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설명 다 드렸지만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학습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죠. 에러를 최소화한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에러를 최소화하기 전에 feed forward calculation 갔다가 back propagation 가는데 back propagation gradient descent로 간다. 그죠? 그럴 때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또 구입 대여할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한 세상이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